자, 고전시가 10번째 초안가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바로 볼게요. 해석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고사 인용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고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일단 초한이 뭔지를 아시나요? 이걸 모르면은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장기 있잖아요. 장기. 그 장기를 보면 이제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그 초록색이 초나라, 그 다음에 빨간색이 한나라의 싸움을 이제 게임으로 만든 것이, 놀이로 만든 것이 장기입니다. 그래서 초나라는 이제 항우라는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하고 굉장히 용맹한 그런 장수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는 이제 유방이라는 장수였는데, 사실은 항우가 훨씬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나라의 유방이 한 방에 뒤집게 됩니다. 그런 좀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초한승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초한승부를 들어봐라. 절인지용 부질없고, 절인지용, 그러니까 이게 절인이라는 게 어떤 초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초인의 용맹함, 초인의 용맹함이니까 이게 항우의 용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우를 뜻하는 거고요. 항우는 부질없고 순민심이, 순한 민심, 백성의 마음이 으뜸이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방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한패공의 백만대병, 한패공은 이제 유방입니다.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산 아래에 10면으로 매복을 했다. 그러니까 10개의 방면으로 매복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다는 거죠. 매복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이렇게 숨겨두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죠.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려고 할제, 천하병마 도원수는, 자, 이거는 벼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을 총괄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는 표목얼식 한신이라, 그러니까 한신이라는 장수가 천하병마 도원수 자리에 앉아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표목얼식은 고사 인용인데, 이 한신이라는 장수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 나루터에서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밥을 얻어먹었다, 뭐 그런 고사가 있어요. 예, 그 고사를 이제 표목얼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표목얼식 한신이 천하병마 도원수다. 한신은 굉장히 유명한 그 일화가 뭐냐면, 그 동네 양아치들이 한신을 괴롭혔는데, 그 양아치들이 한신한테 자기 가랑이로 기어가 보라고 했대요. 근데 한신은 그 가랑이 밑을 기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굴욕을 참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굴욕을 참고 나중에 이제 걔네들을 뭐 장수가 되고 나서는 이제 걔네 죽였나 벌을 줬나 아무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시적인 굴욕을 참아야 된다. 예, 그래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고사를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한신의 고사를 생각해서 잠시의 굴욕을 참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엄청 유명한 장수예요. 자, 한신이라. 그리고 굉장히 좀 훌륭한 장수인데, 이 한신이 유방보다도 훌륭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좀 똑똑한 그런 장수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한신보다 이제 뛰어난 부분이 많이 없는데, 다만 유방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재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훌륭한 장수다.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할제에 오강은 일천리요, 팽성은 오백리라. 자, 이제 멀다는 건데, 오강, 강 이름이죠. 팽성, 성 이름입니다. 오백리, 일천리, 멀다는 얘기예요. 거리거리에 복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복병과 매복이 많다는 얘기죠.
간계 많은 이좌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이좌거도 장수 이름인데 유방을 따르는 장수입니다. 산 잘 놓는, 이 산자가 여러분 계산할 때 산자예요. 산을 잘 놓는 장자방인데,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 장자방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계략을 잘 짜는 거죠. 계명산 취하월에, 이건 산 이름이고, 취하월은 가을 밤 달이죠. 가을 밤 달에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할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고사인데 지금 여기 대충 써놨죠. 초나라의 노래를 퉁소로 불어 초나라 군사들의 향수병을 자극하여 사기를 떨어뜨린 고사입니다. 이 뒤에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 뒤에 내용이, 이 퉁소 소리가 굉장히 구슬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슬픈 소리로 초나라의 노래를 연주를 하니까 초나라 병사들이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전쟁터에 끌려온 병사들이잖아.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뭐 이렇게 집에도 못 가고, 뭐 또 이제 많이 죽었겠죠. 예. 또 동료들 죽어 나가는 것도 많이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니까 이제 구슬프고 슬프고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책이죠. 계책, 이게 또 옥동수를 슬피 붑니다.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삼경. 구추는 매우 깊은 가을이란 뜻이에요. 깊은 가을에 삼경. 삼경은 이제 한밤중이죠. 깊은 밤에. 삼경이 11시에서 새벽 1시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이죠, 새벽. 깊은 밤에. 여러분은 11시에서 1시가 별로 그렇게 깊은 새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전등도 있고, 예? 이렇게 좀 늦은 밤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옛날에는 이제 아예 등불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 등불도 되게 어두워요. 엄청 밝은 등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해지면 잡니다. 예, 보통 8시 이렇게 되면 자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11시 1시면 굉장히 깊은 밤이야.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이 밝은데 외기럭이 슬피 울어. 제가 감정이입이라고 써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이입은 대상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동일할 때 감정이입인데, 지금 슬픔이 화자의 슬픔이잖아. 화자도 슬프잖아, 그죠? 화자도 슬픈데 외기럭이도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같아요. 따라서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기럭이 슬피 울어 객의 수심을 돋워주고, 여러분 객은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 그리고 수심은 이게 숫자가 근심 숫자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근심을,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의 근심을 돋우어주고 더 크게 하는 거죠. 변방만리 사지 중에, 변방만리는 이제 변방에 그 뭐라고 하지? 국경이란 뜻이죠. 국경. 만리는 먼 곳, 그러니까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사지는 죽을 곳이죠. 죽을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사지로 들어왔다. 뭐 사지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사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곳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사지 중에 있다는 겁니다. 변방만리 사지 중에서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불렀죠. 청자 설정입니다. 말을 건네고 있어요. 저 군사는 이제 초나라의 군사를 의미하겠죠. 너의 패왕 역진하여. 역진, 힘력자에 다할 진자, 힘이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왕은 항우를 뜻해요. 그 초패왕이라고 하거든요. 항우를 뜻하고, 내려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 다음에 역진은 힘이 다하여, 이런 뜻이고요. 장중에 죽을 것이다. 호생오사. 호생, 생을 좋아하고, 오사, 사를 싫어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있건만은, 야 너네도 살고 싶잖아, 너네 죽기 싫잖아, 이런 말인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죽기를 저리 즐기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거기 있으면 100% 죽는데 왜 거기 있냐? 니네 죽기 좋아하니? 이런 말인 거죠.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랭칼을 빼어드니, 그다음에
천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거몬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 곧 죽겠네. 예, 전장의 귀신이 되겠네. 이런 말이죠. 오읍하여 나오면서, 오읍은 까마귀의 울음을 울며 나오면서 신세 자탄, 스스로 탄식하며 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며, 이 고자가 북고자예요. 그래서 금고는 금으로 된 북입니다.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이 강동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그 장사를 하러 간다, 뭐 돈을 벌러 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강동으로 가졌더니, 가려고 했는데 불행히 패망하니, 어떻게 낯을 들고 얼굴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백성을 어찌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평생의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며 강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에서 패망하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의 백성들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죽으면 못 보니까. 전전반측 생각하니, 전전반측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이런 뜻이죠.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하니 8년 풍진 다지라고, 8년 풍진 밑에 나와 있죠. 전장에서의 생활이 다 지나가고 정막사창, 정막사창은 고요한, 사창은 원래 그 뭐라 그러지? 여자의 방문인데 왜 사창이라고 했지? 아마 어머니를 떠올리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고요한, 죄송합니다. 방문이 아니라 창문이요. 창문. 여자 방의 창문. 빈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 긴 탄식과 근심을 어느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러니까 너네 부모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네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뭐 이런 얘기죠. 은하수 오작교는 1년 1차 복업만은, 1년에 한 번 복업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 견우직녀, 갑자기 견우직녀, 견우직녀 설화죠. 은하수 오작교,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 설화입니다. 은하수 오작교는 1년에 한 번 복업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왜 못 봐요? 전쟁에 끌려갔으니까 못 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빨리 돌아가자. 항복해라. 이런 말인 거죠. 초진중 장돌들아. 초진중, 초나라의 그 군사들이 있는 곳을 진이라고 하죠. 초나라 진중에 있는 장졸들아, 고향 소식을 들어봐라. 남곡녹초 몇 번이면, 남곡녹초는 남쪽에 있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남곡이 남쪽 골짜기에, 녹초 푸른 풀이죠. 남곡녹초, 남쪽 골짜기의 푸른 풀이 몇 번이며 몇 번이나 피었다 졌으며,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고당명경 부모님은 옛집의 맑은 거울건 고사인데 부모를 떠올리게 하는 고사입니다. 부모님은 의문하여 바라보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독수공방 혼자서 이제 자는 거죠. 남편이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남편이 없이 홀로 지내는 처자들은 한산 낙목, 차가운 산에 떨어지는 나무 같다는 겁니다. 차가운 산에 떨어지는 나무, 찬바람에 새 옷 지어 넣어두고. 이건 뭐냐면, 이 옷은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 또는 뭐 가족들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주거든요. 특히 임에게 옷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고전 시가에서는 이것은 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 지어놓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 오는 거지. 날마다 기다릴제 허구한 긴긴 날에 이마 위에다 손을 얹고 산에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이건 또 망부석 모티프인데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여인의 설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설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망부석 모티프, 이제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이런 내용들을 망부석 모티프라고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너네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이 철없이 젖달라 지저울고. 여러분, 이 집이라고 들어가니의 주체는
누구예요? 부인이죠. 예, 지금 부인이 집에 들어가면 애새끼들이 예? 철없는 애들이 운다는 거죠. 주체가. 그 다음에 철난 자식은 애비를 불러요. 그러니까 철난 자식은 이제 철이든 좀 나이가 좀 있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어린애고 젖달라고 우는 애. 그 다음에 걔보다 조금 큰 애. 철난 자식. 얘는 이제 아빠 보고 싶다고 애비를 부릅니다. 밤낮 없이 슬피 울어요. 어미 간장이 닭 썩는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애들도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슬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주는 거예요? 너네 가족 생각하라는 거죠. 빨리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응? 항복해라. 이런 얘기죠. 남사나의 장참밭은 어느 장부 갈아주며. 남편이 없으니까 갈아줄 수가 없죠. 이웃집에 빚은 술은 누굴 대하여 권하겠는가. 남편이 없으니까 술을 권할 수가 없죠. 첨전고후를 바라보니, 첨전고후는 이제 앞뒤죠. 앞뒤를 돌아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사방이 적병이라는 겁니다. 사방이 적병이다. 여기서 나온 이제 사자성어가 바로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런 상황. 사면초가입니다. 한왕이 관우하시오. 한왕은 유방입니다. 우리 한왕이 우리 유방장수께서 임금께서 관후는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덕이 있다, 덕이 두텁다 이런 뜻이에요. 네, 덕이 두터우시니, 덕이 있으시니 불살항군하리라. 불살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항군 항복한 군사를 죽이지 않으신다. 우리 그 한왕께서는 덕이 두터우셔서 항복한 군사를 죽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런 얘기죠.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만 가겠는가. 얘는 갈 길이 없다는 거죠. 초패왕은 이제 글렀어. 그만하고 항복해. 이런 말입니다. 됐쥬? 나로 갑니다. 자, 얘는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사설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이 두 줄이 중장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사음보는 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종장, 첫음보는 세 글자. 뭐 이런 특징이 있죠. 한 잔 먹세 그려. 뭘 한 잔 먹겠어요? 우유를 먹진 않겠지, 그죠? 네, 술입니다. 술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풍류.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 먹세 그려. 자, 요거 A, A, B, A 구조입니다. A, A, B, A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지 않나요? 요새도 그거 배우나? 캐스터네츠 이런 거 해요? 트라이앵글 이런 거? 요새도 하나? 탬버린 이런 거? 우리 때는 그런 거 했는데 음악 시간에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 4분의 3박자는 강약약 뭐 이런 거 했었는데 타악기 배우는 거. 근데 그 강약 중강약이 AAB거든요. 강약 중강약. 그러니까 원래 리듬이라는 게 처음에 세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약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강약, 중강약 이건데 이것처럼 A, A, B, A 이렇게 쓰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사박자의 형태에서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술을 먹자. 풍류를 즐기는 거죠. 이 몸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지게 아시죠? 그 나무꾼들이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주리어 매어가나. 그러니까 거적을 덮어서 주려 매어가나. 유소보장의 만인이 우러ně나. 그러니까 우러러 보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지게 위에다가 시체를 지게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적 덮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나 아니면 이게 뜻 나와야죠. 상여 위에 만인이 우러러 보거나. 뭔 소용이야. 죽었는데 다 똑같다는 거야. 어욱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곡하면
누르네 흰달 가랑비 굵은 소소리 바람 불재. 이거 죽었을 때예요. 이게 다 죽었을 때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욱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각이 곧 가면, 각이라도 하면, 각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 가면, 아니 뭐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어욱새, 이건 새 이름이고요. 어욱새 속새 울고 덮가나무가 있는 백양숲에 각이라도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해석 써놔요. 어욱새 속새 울고 덮가나무 있는 백양숲에 각이라도 하면, 이런 뜻인데, 이게 결국은 죽고 나면이에요. 죽고 나면, 그 저승에 가면,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게 뭔 소용이며, 죽고 나면 누르네 흰달 가랑비 굵은 소소린 바람이 부를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한테 술 먹자고 할 사람도 없잖아. 술 못 먹어. 죽고 나면. 그죠? 약간 핀트가 좀 다르게 가는데, 죽고 나면 술을 못 먹으니까 지금 먹자는 거야. 뭐 그런 얘기이긴 해요. 죽고 나면 다 소용없다. 뭐 지게 위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거는 조금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죽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만인이 우러러보는 좀 이렇게 나름 호상, 뭐 좀 사람들이 많이 슬퍼해주는 그런 죽음인데, 그래봐야 똑같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렇거나 이렇거나 뭔 상관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죽고 나면 이런 할 때 누가 술 먹자고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누르네 흰달 가랑비 굵은 소소리 바람이, 여러분, 이럴 때 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르네, 해가 누렇게 뜨면 술 먹어야지. 흰달이 뜨면 술 먹어야지. 가랑비 내리면 술 먹어야지. 굵은 눈 오면 술 먹어야지. 소소리 바람 불면 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죠.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술 먹을 핑계는 많죠. 그죠? 아무튼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먹자고 하겠는가, 이런 말인 거죠. 하물며 무더미에 잔나비 휘파람 불재, 이것도 이제 죽었을 때예요. 무더미에 잔나비는 여러분 원숭이란 뜻이에요. 무더미에 원숭이가 휘파람 불재 뉘우친들 뭐 하겠느냐.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 죽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누가 왜 이렇게 술 먹냐, 술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면 이 시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죽고 나면 죽고 나서 후회하지, 소용 아니 뭐, 말을 못하냐 빙신아.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한 잔이라도 더 먹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볼까요? 자, 1번은 초강 백성들을 청정으로 삼은 건 아닙니다. 시를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초진중에 있는 초진중 장졸들한테 하는 말이죠. 전부 다. 청자가 무슨 뭐라고? 누구야? 초강백성? 초강백성이 청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거 약간 좀 치졸한 것 같은데, 이게 어린 자식과 천난 자식이 굶주리며 불러대는 모습은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네 아버지들, 여기 이제 끌려와 있는 아버지들을 항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서는 애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머니죠. 그 다음에 3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나의 이 몸은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일단 이거 헛소리죠.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못 마시니까 살아있을 때 먹자, 이런 얘기죠. 그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초패왕의 저항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이라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 몸의 욕망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서려 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찾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기 전에 한 잔이라도 더 먹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적절한 건데 2번입니다. 자, 기억은 빚을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진 상황 맞죠? 니은은 술을 함께 먹자고 찾아올 니가 없는, 니은을 보자. 이거잖아. 그죠?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수 온가?
그렇죠? 그래서 뉘가 없다는 거죠. 예, 술을 함께 먹자고 찾아올 뉘가 없어서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의미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